앞에서는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현재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는 보통 이러한 느낌들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그리고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현재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진행이 되고 오면서 현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현황,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 미디어가 5년, 10년 더 지나고 나면 뭔가 마을 미디어에 대한 정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 뭔가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를 기점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이해, 이 앞에는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함께 왔다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그래 마을에 있는 주민들, 마을 공동체가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듣느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크게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인쇄, 영상, 소리 매체 외에도 우리가 때로는 마을 지도를 그리는, 마을 그림을 그리는 그것도 마을 미디어이죠. 아니면 뭔가 마을 다큐를 만들거나 어떠한 꽁트를 만든다. 그런 것도 마을 이야기를 우리가 담는 마을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TV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 매체에 좀 더 익숙하거나 현재 많이 마을 미디어라고 칭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파트별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익숙했던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소리 매체가 있고요. 신문, 잡지, TV, 영화, 라디오 똑같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를 그동안 안 해보셨거나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방송이나 미디어에 다만 예전에는 내가 방송을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기존의 이런 매체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가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이로 나오는 종이신문, 종이잡지,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우리가 전파,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 극장에서 보는 영화도 마을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 팟캐스트, SNS, 소출용 라디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내용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낯설 수 있는 부분들. 소출력 라디오는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저희가 지상파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FM 몇 메가헤르츠라는 주파수를 통해서 하는 건데 마을에서 마을 신문을 만들듯이 마을 사람들이 전파를 쏘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소출력이라고 붙은 이유는 기존에 있던 MBC나 KBS 같은 지상파보다 출력, 안테나에서 빵 쏘는 와트수 힘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현재 10와트라고 되어 있고 보통 1와트에서 10와트 내로 출력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건 그러면 마을 라디오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느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출력 라디오 그리고 미니 F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좀 1년 미만의 전파를 쏘는 라디오 방송을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나 유튜브보다 상대적으로 낯설 수 있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거의 다 많이 아시죠? 네. 유튜브가 기존의 영상 매체 TV라면 팟캐스트는 기존의 오디오 매체, 소리 매체,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방송이든 공동체 미디어든 그런 방송들을 보는 것처럼 이런 팟캐스트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팟캐스트, 팟빵 이렇게 혼돈 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다만 팟캐스트는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이 저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팟, 애플사에서 아이팟을 만들면서 향후에는 시민 누구나 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팟에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팟의 팟, 브로드캐스트의 캐스트,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다가 이런 팟캐스트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홈페이지 플랫폼들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메일을 보낼 때도 어딘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방송을 내가 하려고 하면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팟캐스트 라디오라는 방송을 서비스해주는 홈페이지나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팟빵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제 팟빵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대체하는 말로 우리는 팟빵한다 이러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 방송은 뭐 공동체나 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하는데 TV에서 이런 거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VJ물에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동네에서 동네 밖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거. 내지는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시장 안에 있는 스피커로 방송을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요즘은 스피커 방송,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마을 미디어가 활성화되다 보니 요즘은 뭐 원주에 있는 골목 라디오라든지 어느 한 골목에서 그 골목에 있는 전신주를 쭉 통해서 지나는 주민분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야외 공개 방송이나 스피커 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 잡지, 웹진, TV, 유튜브, SNS 이러한 것 등의 온 오프라인을 다 포함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은 인쇄 매체의 경우 신문, 잡지인데 종이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웹진이라는 표현도 하죠. 네, 온라인상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잡지. 그래서 이러한 인쇄, 영상, 소리 매체인데 온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것들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하고 있는 매체죠.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기존에 마을 미디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방송을 하거나 신문을 내거나 아니면 듣는 분들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듣거나 신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마을 미디어, 그에 앞서서 공동체 미디어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성, 유형은 방금 보셨죠? 크게 인쇄, 방송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방송, 그 미디어라고 보면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되어서 많은 분들이 마을 미디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접할 수 있다라는 거이고요. 이런 마을 미디어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미디어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 소유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라는 말은 그러면 전혀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네. 마을 신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네 뉴스를 만들거나 마을 라디오를 하는데 그런 마을 미디어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을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 아니면 우리가 마을 라디오를 하다 보니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마을 신문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마을 신문 기자분들이 계속 각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뭐 이런 인쇄비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이나 라디오 활동을 하는데 뭔가 장비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위한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마을 미디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은 이러한 뭐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러한 재정 외에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동가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마을신문 기자, 마을 라디오 방송 활동가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까지 마을 기자분들, 마을 DJ분들까지 내가 이 방송을, 이 신문을 좋아서 마을 활동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지만 이게 수익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게 가장 마을 미디어가 지속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 특성이 비영리가 아니라는 말은 영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미디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네, 뭐 만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뭐 옳다 그르다의 부분은 네,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마을 미디어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비영리적이다. 다만 마을 미디어가 지속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 이러한 마을 미디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재정 사업들을 한다. 보통은 그 마을 미디어 안에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와 연계해서 방송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가 공동체 소유,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닌 그런 공동체의 주민들이 함께 소유하고 우리 5명만 우리 마을 동네나리를 할 거야. 너희는 못 들어와.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의 공동체 내지 주민분들은 문을 열어놓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소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 비영리 공동체 소유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의견들이 모이고 소통이 되면서 뭔가 그러면 우리 마을 신문, 우리 마을 라디오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 내지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활동으로 뭔가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함께 보실 부분은요. 매체별로 방금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라디오 매체를 함께 보셨죠. 그러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윤곽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 매체, 소리 매체, 영상 매체 이렇게 하나씩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마을 미디어 제작 과정, 마을 신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교육을 다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마을 신문이 계속 나온다는 가정하에 마을 신문은 기본적으로 기획과 구성으로 시작이 되고요. 우리 동네에 다음 마을 신문, 다음 달 마을 신문은 어떤 내용을 만들면 좋을까 그런 기사 소재를 찾고 취재 일정을 정하고 또 이제 기사 그 안에서 기자분들이 담당을 정하겠죠.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느 면에 들어가면 좋을까? 우리는 총 8면, 총 8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획과 구성이 있고요. 그런 기획과 구성 과정이 지나면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합니다. 네, 각자가 맡은 담당에 따라서 기초자료, 인터넷이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고 때로는 인터뷰가 필요하면 인터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장 취재, 지역 마을 신문의 경우, 마을 신문의 경우는 현장 취재를 많이 나가죠. 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라든지 어떠한 프리마켓이 열린다라는 현장에 나가야지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취재 그리고 더불어서 때로는 기사만 쓰기도 하지만 사진을 함께 촬영을 해서 담아지게 되죠. 이런 부분까지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자료와 취재부를 가지고 기사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월에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월에 한 번씩 나올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총 4번 회의를 거쳐서 마을신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주에 한 번 격주로 만나는 곳들도 있고요. 월에 한 번 신문이 나오지만 다들 일상이 조금 바빠서 만나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대신 SNS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기획과 구성과 취재, 기사 작성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기사를 점검하고 어느 면에 들어갈지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이제 광고나 그런 부분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집 회의까지 하면 마을신문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인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마을신문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을 인쇄업체에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예산이 소요되니 마을신문 안에서 기자분들이 간략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인쇄업체에서 인쇄에 맡기는 형태로도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신문 형태로 마을신문이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배포죠. 네, 마을신문이 종이신문으로 나오면 3,000부든 10,000부든 이런 부분들을 배포는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형태는 당연하게도 역시나 마을신문 주민기자분들이 직접 그 지역의
구역을 나눠서 도보로 신문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나 아니면 뭐 자가용을 활용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자분들이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동네가 아닌 먼 곳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거나 신문을 구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는 우편 발송으로 보통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마을 신문의 경우는 기획과 구성에서부터 취재와 기사 작성, 편집 회의, 디자인과 인쇄, 배포까지를 그 마을 신문 주민 기자분들이 전부 다 스스로 직접 발로 뛰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온 신문 제호 정하기 이 부분은요. 매월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마을 신문이 처음 창간될 때 탄생되는 과정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신문 교육을 받았다. 근데 마을 신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신문의 제목을 정하겠죠. 무슨 동 마을 신문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판형이라 함은 신문의 사이즈 크기를 말합니다. 대판으로 할 것인지 타블로이드 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A3 크기로 할 것인지. 보통 마을 신문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판형은 타블로이드 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수 우리는 4면으로 할지 우리는 8면으로 할지 그런 면수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면 내용 정하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8면이라고 하면 1면 첫 번째 페이지는 그 한 달 동안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1면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중요한 기사를 실자. 그러면 2면과 3면은 우리 동네 소식란으로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면과 5면은 뭐 생활 정보를 하자. 6면은 우리 이웃 사람들을 소개하는 인물 인터뷰로 하자. 그리고 7면은 뭔가에 우리 동네를 소재로 한 퀴즈를 내자. 그래서 뭔가 여기는 재미와 유머가 있는 아니면 기호를 받는 그런 면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8면은 뭔가 우리 동네 공지나 마을 신문은 이제 광고 후원을 받거든요. 동네 상점들 광고를 받는데 광고를 넣자라는 형태의 그런 지면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되면 우리 마을 신문의 제호도 정해졌고 판형도 정해졌고 지면 수와 내용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월에 한 번씩 그 내용도 들어가야겠네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신문을 발행할지 월에 한 번 발행할지 아니면 격월로 발행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을 만나자 언제 만나자 그리고 신문은 매월 말에 나올지 아니면 월 초에 나올지 이러한 부분들이 마을 신문을 처음 창간을 할 때 함께 그 안에서 의논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해지면 방금 보셨던 기획과 구성, 취재와 기사 작성, 편집회의, 디자인과 인쇄, 배포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제작 과정으로 마을 신문이 된다고 하면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마을 신문 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육 후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한 내용들을 커리큘럼 안에 담겠죠. 그래서 첫 시작은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우리 마을 소재, 그 신문의 소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기사는 어떠한 형태로 써야 되나? 그래서 기사 작성법이죠. 그리고 인터뷰 방법, 우리가 인터뷰를 나갔을 때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사진교육은 마을신문 교육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마을신문의 주요한 부분이 글 기사도 있지만 사진 촬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마을신문 교육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일단은 기사 소재를 찾고 인터뷰를 하는 방법, 기사 작성법 이 부분이 좀 주요한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마을 신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신문 인쇄 매체였고요. 다음은 마을 라디오입니다. 마을 라디오도 기존에 마을이 안 붙었지만 우리가 기존의 지상파 라디오를 어떻게 들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신문과 마찬가지 마을 라디오도 기획과 구성이 처음이고요. 우리 동네에서 방송 소재, 방송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방송 소재를 찾는 부분들 그리고 마을 라디오가 그 안에 코너라 함은 만약에 우리 방송은
할 때마다 30분짜리를 하겠다. 그런데 첫 인사부터 끝 인사까지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코너를 방송할 때마다 이웃을 한 명씩 소개하는 코너를 넣겠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 새로운 소식을 뉴스 보도처럼 하는 그런 코너를 넣겠다. 그런 코너를 정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코너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10분짜리 방송을 만들지 30분짜리를 만들지 그러한 부분들이 다 기획과 구성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스텝을 DJ를 2명으로 갈지 1명으로 갈지 아니면 우린 리포터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으로 할지 게스트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으로 할지 이게 구성과 기획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마련이 되면 이제 방송 준비인데요. 스태프를 그 안에서 나누죠. 정통적으로는 저희가 작가, 진행자,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마을 라디오에서는 보통은 스태프를 나눌 때도 있지만 그 스태프가 4명일 경우에 4명이 각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어떤 날은 작가 역할, 어떤 날은 진행자 역할, 어떤 날은 엔지니어 역할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태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필요시에 게스트가 우리 방송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섭외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 필요시에 우리는 현장의 인터뷰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녹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게스트와 현장 인터뷰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콘솔이나 믹서 앞에 마이크 앞에 앉아서 방송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시에 게스트가 오거나 현장음을 따온다. 이게 이제 방송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획과 구성, 방송 준비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원고 작성이 들어가죠. 네, 원고를 작성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음악을 골라야 된 상황이 되면 선곡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원고 작성 및 선곡까지가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방송 제작을 하죠. 네. 방송 제작 점검하기. 이제 막 녹음이나 생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콘솔과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방송을 하죠. 라디오 방송은 크게 생방송으로 하는 경우와 녹음 방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녹음 방송을 해도 나중에 업로드를 하면 생방송처럼 청취자들은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5번째 업로드 및 공유입니다. 네. 이 업로드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그 매체에 대한 상황에 따르면 팟캐스트, 팟빵 같은 공간에 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듣는 청취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어플, 팟캐스트와 관련된 어플을 통해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디오와 관련돼서는 전파를 쏘는 소출력 라디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방송, 그리고 스피커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와 연계가 돼서 보이는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 플랫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번 마을 라디오를 할 때 준비되는 부분이죠. 기획과 구성. 우리 다음 주 방송은 어떤 기획과 구성으로 갈까? 그러면 방송 준비. 스태프는 어떻게 나눌까? 게스트는 섭외할까? 현장음이 필요한가? 여기에 맞춰서 원고를 쓰고 선곡까지 되면 이제 다음 주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내용 중에 스태프의 역할을 나누거나 코너 정하기는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한다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포맷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 형태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을 신문처럼 마을 라디오도 처음 방송국을 오픈할 때 필요한 부분은 그 하늘색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라디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 라디오, 동네 라디오 방송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신문에서 신문 제호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방송국 명을 어떻게 정할까? 우리 어떤 동네 라디오로 할까?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방송국 명을 정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 저희가 기존 지상파 라디오를 틀어도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2시간 터울로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3가지 내용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까? 그러면 분량은 몇 분짜리를 만들까? 그러면 각 팀을 나눌까? 그러면 그 안에서 스태프는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방송국을 오픈하면
우리 방송 형태는 생방송으로 할까, 녹음 방송으로 할까? 아니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디오만 가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는데 팟캐스트 형태처럼요. 근데 근래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도 우리는 겸해서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방송국을 개설합니다. 네. 유튜브에 가입을 하고 유튜브 안에 우리 방송국을 만든다 하는 것처럼 팟캐스트라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우리 방송국명을 만드는 거죠. 그건 마치 개인별로 예전에 메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떠한 홈페이지 가서 내 메일을 만들었던 것처럼 어떠한 이런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해주는 플랫폼에서 우리 방송국의 계정을 만들어서 방송국 명예의 방송국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을 경우에는 방송 시간표를 짜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짰었던 것처럼 월요일 날은 어떤 방송, 화요일 날은 어떤 방송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생방송일 경우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방송 시간을 정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녹음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녹음하는 시간이 겹치면 서로 팀마다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무슨 요일 언제 녹음을 하겠다.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은 우리가 업로드 방송국 그 온라인에 언제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정하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 교육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예요. 네. 마을 라디오 교육을 받고 나면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막 라디오에 대한 그 신이 한참 올랐기 때문에 자주 매일매일 방송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는 동네 방송국인데 프로그램을 10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지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만약에 10분이 수업을 받으셨다고 하면 라디오 방송 전체가 하는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 시작을 하셨다가 좀 더 익숙해지시면 그때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보통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하늘색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방송국을 처음 오픈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1번 기획과 구성, 2번 방송 준비, 3번 원고 작성과 선곡, 4번 방송 제작, 5번 업로드 및 공유는 이제 매번 방송을 지속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을 라디오도 이러한 제작 과정이 있으니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교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을 라디오 교육 과정 안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송 소재 아이템을 정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과 구성을 하겠죠. 만약에 1시간짜리의 경우에 구성을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작가를 구성 작가라고도 보통 많이 합니다. 원고도 작성하지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라디오 교육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었던 원고 작성이 또 이제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고요. 근데 원고 작성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요. 최근에는 원고를 많이 써서 보고 있는 형태의 원고 작성 교육도 하지만 이와 같이 병행해서 간단한 원고를 쓰고 흐름만 잡는 스타일이죠. 이런 형태의 원고를 보면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도 많이 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선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주 대개 이제 믹서, 콘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이크 소리와 음악 소리를 조절하는 그러한 콘솔 믹서와 마이크 사용법 그리고 배경음악을 틀면서 할 때는 음악을 DJ가 배경음악을 크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송 제작 과정이죠. 여기까지 마치면 역시 우리가 만들었던 온라인상의 방송국에 업로드를 하고 공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까지가 보통 라디오 방송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자면 라디오 방송 교육의 경우는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 과정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과정도. 우리 동네에서 아이템, 기획과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원고로 작성을 하고 완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녹음을 하거나 생방을 해야 되니 마이크 사용법이나 기계 사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녹음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편집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 교육이 라디오 방송 오디오 편집 교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마을 신문 그리고 마을 라디오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매체는 영상 매체죠. 네, 마을 TV, 동네 TV
방송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와 같이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에서 방송 아이템을 가져오는, 우리 동네에는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템 중에서 우리는 신문이 아니고 라디오가 아니고 영상이라는 매체로 보여준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여주기에 적합한 그런 아이템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과 구성 안에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이제 방송 준비, 관련 자료 모으기,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미리 가본다거나 그런 관련 자료 모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성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간략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콘티는 저희 이제 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걸 그림 형태로, 좀 만화하고 비슷하죠. 그림 형태로 일정한 장면들을 미리 그림화해서 나중에 촬영할 때 그 콘티를 보면서 촬영을 합니다. 역시 현장 취재,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에 섭외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섭외 일정도 정하고 취재, 촬영 일정도 정하겠죠. 그리고 동네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일정에 맞춰서 촬영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 행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려면 어느 분과 어느 때 만나서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매번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준비된 이런 방송 준비 자료를 가지고 촬영을 하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스케치처럼 장면 장면을 촬영을 하거나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모여서 뭔가의 브이로그처럼 아니면 다큐처럼 묶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이제 마을 TV, 동네 소식을 전하고 있는 현재 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상파에서 봤던 스튜디오 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아니면 뭐 어떠한 책상, 데스크 앞에 아나운서가 앉아서 동네 뉴스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MC가 앉아서 뭐 남녀가 앉던지 아니면 요즘은 말 라디오, 말 영상의 경우 손녀와 할머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C 내지는 아나운서가 데스크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촬영하다가 우리 동네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보시죠? 하면 이미 기존에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거나 인터뷰해서 편집을 완성했던 그 영상이 짠 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영상이 끝나면 다시 스튜디오에 책상에 아나운서나 MC가 앉은 모습이 다시 보이면서 네, 그러면 다음 소식은 뭐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구분을 한다고 하면 마을 TV 영상에서의 촬영은 크게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파트, 두 가지 씬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미리 현장에서 촬영을 해온 촬영물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닌 스튜디오, 실내에 앉아서 진행을 하는 그 진행 씬이 있겠고요. 이 두 개가 보통 붙어서 마을 TV, 동네 뉴스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마을 TV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 영화나 마을 다큐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동네 방금 말씀드린 그거와 비슷하지만 뭐 실내 씬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뭔가 드라마적인 극영화 같은 그런 요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원고 그런 부분이 더 첨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마을 미디어에서 영상이라고 하면 대다수는 이렇게 마을 TV를, 동네 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상 중에서는 마을 TV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을 TV 제작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는 마을 영상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동네 뉴스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속하기 위해서 역시 방송국을 정해야 되고요. 방송국 명을 정하겠죠. 뭐 신나는 우리 어떤 동네 TV 뭐 형태라든지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와 내용, 팀이 필요할 경우에 팀을 정하고요. 스태프 역할 정하기, 그리고 방송 형태, 우리는 뉴스 형태로 방송을 앞으로 만들어 갈까, 아니면 토크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갈까, 아니면 뭐 예능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예능 형태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너가 필요할 경우에 방송 코너를 정하고 방송 편성, 시간표.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계속 만들자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이겠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2개 만들자, 3개 만들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개의 방송 프로그램 안에도 코너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30분짜리다. 근데 30분짜리 중에 코너 하나는 일주일간 있었던 동네 소식을 리포터가 정하는 코너를 넣자. 그리고 그 다음 코너는 우리 동네에서 진행이 되는 문화예술가 소식을 정하자. 그런 코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이런 코너들을 정하는 과정이 방송국을 오픈함과 동시에 이어집니다. 물론 방송국을 오픈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수나 코너를 정했다고 해서 꼭 이대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아니면 코너를 좀 다른 코너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당연하게 네, 코너까지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정하기까지. 이게 이제 방송국을 오픈하면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마을 라디오나 마을 TV나 좀 유사한 형태의 많은 과정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도 이러한 제작 과정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신문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방송 소재를 찾는 부분, 신문 소재를 찾고 라디오 소재를 찾는 것처럼 방송 소재를 찾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구성안을 만드는 방법,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때로는 콘티를 그리는 거, 그리고 현장 취재를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건 영상이다 보니 주 된 게 촬영이잖아요. 촬영과 관련돼서 뭐 촬영 장비 사용법,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동네 뉴스를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그리고 우리 동네 뉴스를 잘 촬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캠코더를 활용해서 어떻게 잘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촬영 부분에는 구도가 들어가기도 해요. 뭐 바스트샷, 뭐 그런 구도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이 된 결과물을 가지고 편집이 들어가죠. 네. 어떻게 편집을 하면 좋을까? 네. 지금 이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앞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도 동네 뉴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MC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겠고요. 만약에 동네 뉴스라고 하면 제가 한참 설명을 하다가 네, 오늘 남양주에 있는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다녀오시죠. 하면 영상에 기존에 촬영한 영상물이 편집된 영상물이 짠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함께한 부분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라고 했을 때 많이 이야기되는 3가지 매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라디오 매체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에 함께 보실 부분은요. 그러면 이 3가지 매체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느냐. 지금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었죠. 네. 무엇일까요? 네. 3개 다 매체 형태는 다르나 교육 과정이나 제작 과정에서 초반에 꼭 들어가는 게 있었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신문으로 만들까? 라디오로 만들까? 영상으로 만들까? 그 부분이 공통적으로 초반에는 다 들어갔죠. 그러한 콘텐츠예요. 어떠한 콘텐츠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이 이러한 콘텐츠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역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정보, 그리고 문화예술가 소식, 아니면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인터뷰. 커뮤니티는 공동체, 아니면 뭐 동호회 소개, 아니면 어떠한 모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 그리고 시사나 의견 제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미와 일상적인 이야기도 마을 미디어에 많죠. 마을 미디어 안에 꼭 어떠한 뭐 시사적인 내용, 아니면 사건, 사고, 아니면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마을 미디어에 담기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거죠. 꼭 어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들을 그동안 할 공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 일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홍보, 공동체나 지역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홍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그 공동체나 마을에 대한 공지 홍보도 있지만 광고도 이 홍보에 포함이 됩니다. 네, 광고가 붙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기타 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예를 함께 보실 건데요. 네, 마을 신문 제작 과정 그리고 방금 콘텐츠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앞에 보시는 이 콘텐츠를 한 마을 신문에, 한 마을 라디오에, 한 마을 TV에 다 담을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을 신문의 면수에 뭐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고 마을 라디오의 방송에 시간도 있으니까 뭐 선택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네, 전주 평화동 마을신문의 경우는 총 8면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1면은 주요 의제, 한 달 동안 있었던 함께 나눠야 될 지역의 의제를 소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면은 이제 의견이나 좀 시사적인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면과 4면은 아무래도 동네와 관련된 마을 뉴스, 마을 신문이다 보니 마을과 관련된 소식이 가장 많겠고 또 가장 많이 전하고자 하시겠죠. 그래서 3면과 4면은 지역 소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면은 인물 소개해서 한 달에 뭐 한 분 내지 두 분씩 이웃사람 아니면 동네에서 함께 나누면 되면 좋을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난이고요. 그리고 다음 면은 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정보, 생활 정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활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8면 마지막 장은 뭐 우리 동네의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홍보할 부분들, 광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네. 마을 신문은 마을 라디오나 마을 영상 매체에 비해서 광고가 좀 더 많이 붙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디오와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신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번 인쇄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마을 신문이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라디오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한번 장비를 구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계속 매 월마다 장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적은데 신문 같은 경우는 인쇄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나 아니면 TV 매체가 재정과 관련된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마을 미디어가 늘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앞으로 풀어갈 고민이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평화동 마을신문도 8면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면수를 보면 위에 이렇게 그래서 평화동 뉴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요. 생활과 문화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생활과 문화에 이번에 말할 내용이 많으면 다른 면수에 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신문에 대한 콘텐츠 사례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마을 라디오에 대한 콘텐츠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서울에서 활동 중인 마을 라디오에 대한 마을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를 분류를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리고 마을 라디오 지금 보시는 마을 라디오의 대다수는 아까 말씀드린 팟캐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소식을 다루는 그런 방송들이 있고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교양 정보. 라디오 서당은 뭔가 한자에 대한 프로그램 명만 들어도 그럴 것 같죠.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고요.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는 동작구에 있는 지역 역사, 유래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였는데 그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도 출간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사 토크, 시사적인 이야기, 토크와 관련된 토크 형태의 방송이고요. 그리고 인터뷰. 시사 토크와 그러면 인터뷰는 무엇이 다를까?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크게 큰 차이점으로 보면요. 일단 이건 뭐 시사가 붙었기 때문에 시사 이야기를 방송 내용 중에 하겠지만 시사가 빠진다고 해도 토크 방송과 인터뷰 방송을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토크 방송은 뭐 진행자가 있지만 거의 이제 프리 토킹 우리가 대화하듯이
방송 안에서 서로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주 진행자, DJ나 아나운서가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게스트가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게스트가 나간 다음에 진행자가 방송을 하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토크와 인터뷰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마을 라디오 방송에서는 지역에 관련된 소식과 정보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취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그동안 들었거나 보아온 바에 의하면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지역과 관련된 엄마들의 모임,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청소년 공동체. 우리가 지금 공동체 커뮤니티로 분류를 하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네. 너희는 학교 공동체야. 너희는 주부 너희대요. 네. 어머님들은 주부 공동체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그냥 엄마들의 모임, 아이들이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떠한 공동체성, 커뮤니티성을 띤 커뮤니티와 관련된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파트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라디오와 관련된 마을 미디어의 콘텐츠였고요. 이제 매체별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전주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동네 TV라는 방송인데요. 처음에는 2015년도에 유튜브 형태의 방송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들이 있죠. 지역에 이제 TV를 틀면 나오는 그 유선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든 동네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선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동네 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그리고 다양한 내용으로. 근데 주된 내용은 동네 소식과 뉴스, 문화예술, 생활정보 그리고 인물 인터뷰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TV 유튜브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전주 지역의 우리 동네 TV의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보시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 그리고 생활체육의 발견. 그래서 이 파트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TV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는 우리 동네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회 내지는 아니면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그런 것까지는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생활체육의 발견 이 코너에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직장인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탁구 대회 아니면 학교 체육대회를 다루기도 해요. 그러한 소식들을 정하는 파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유튜브를 통한 우리 동네 TV를 함께 보셨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본 부분이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매체가 어떻게 나뉘느냐. 그래서 크게 다양한 마을 미디어가 있지만 신문, 인쇄 매체, 소리 매체, 영상 매체가 있다. 그래서 인쇄 매체인 마을 신문은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 라디오는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마을 TV, 동네 뉴스는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방금 그러면 그러한 세 가지 마을 미디어의 매체의 주된 내용 콘텐츠는 어떠한 것이냐? 우리 동네 소식도 있고 생활문화 정보도 있고 인물 탐구, 인물 인터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러한 마을 미디어의 역할 및 기대 효과는요. 공공의제 설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 아무래도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까? 이건 단지 미디어로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뭔가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물론 기본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만드는 그런 역량 강화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글쓰기 모임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역량 강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모임의 결성, 그리고 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이런 신문을 발행하다 보니 라디오와 영상을 만들다 보니 우리 동네 이야기들이 작년 소식, 재작년 소식, 지금 하고 있는 신문을 10년 후에 보면 그게 10년 전에 아카이브, 기록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을 미디어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 이러한 마을 라디오, 신문, 영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민 간에, 공동체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의제가 설정이 되고 뭔가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처럼 기존에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소개되지 않거나 뭔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될 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을 미디어나 이런 요즘 미디어 대중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우리가 대변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러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외계층, 소외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네.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미디어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소외를 받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미디어가 대중화돼서 그리고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니 이런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 수용자의 입장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있어서 하는 기존에는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었다. 소외계층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직접 한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의 역할 및 기대 효과는 7번까지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연계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또 공동체 간의 소통, 복원, 성장 이를 통해서 활성화, 좀 더 우리 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고민도 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 효과 및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